네, 종목 모니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그에 대한 코멘트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의 유석균 PB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처음으로 고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지난 금요일에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고, 오름폭도 조금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움직임 추세적으로 보고 좀 더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어떤 판단이세요? 네,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실적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2011년도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한 6조 유조 순으로 영업이익은 적자인 1,448억 정도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으며 일회성 비용이 450억 정도를 제외할 경우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적자가 감소했던 게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AM-OLED 투자 의사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AM-OLED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이 기존 올해인 2012년도 4분기에서 1, 2분기로 앞당겨질 것으로 언급했으며 이는 동사가 보유한 AM-OLED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실히 증가했다는 의미로 분석되며 지난 CES에도 AM-OLED TV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이 투자 의사결정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업황 부문의 털 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인데요. 패널 업체 및 유통업체의 재고도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되며 패널 업체들의 수익성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면서 패널 가격 인상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10월 말부터 항구하고 있는 패널 가격은 세트 업체의 재고 축적 수요가 시작된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2012년도 1분기 말부터는 상승 반전할 것으로 보이며 점진적으로 여파이 턴 어라운드하고 있는 가운데 패널 가격 상승이 주가 상승 추세 상승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LG 디스플레이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응 전략은 중기적으로는 34,000원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5만 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업황 개선 부분과 수급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중기적으로 34,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글로벌 트렌드에 비추어 볼 때 신고점이 48,000원도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신규 접근도 가능해 보이지만 최근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더 올바른 판단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며칠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조정시마다 차분하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옳아 보인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 정리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인터넷 관련주 또 SNS 관련주들의 흐름 역시 긍정적입니다. 페이스북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이 종목의 호재인데 이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판단하기 앞서서 일단 IPO 관련 이슈를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이 아예 상장 임박한 상황에서 공모가액이 한 1천억 정도로 추산되며 글로벌 업계에서 세계 1위인 SNS 기업이 IPO가 입방했다는 게 전해지면서 공모총액은 750억에서 1,000억 정도 달러를 이룰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09년도 매출액이 57.8억 달러를 기준으로 PSR 13배에서 17배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2009년도 공모총액이 65억에서 100억 달러로 추산된 것과 비교해보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페이스북이 높은 성장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2011년도 매출액은 43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114% 성장한 것으로 추산되며 영업이익률은 39% 수준으로 높은 외형 및 수익 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IPO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 성장성과 국내 산업 전망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룹폰과 판도라 등의 인터넷 기업의 IPO가 크게 증가했으며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공모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인터넷 산업에 대한 높은 성장 전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IP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페이스북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 광고 매출이 주 수익 원인을 고려하면 산업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이스북의 상장 수혜 종목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의 지수적인 수혜는 더 선별하기 좀 어려우나 산업 성장의 긍정적인 전망이 조명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며 이 부분 올해 국내 인터넷 및 모바일 산업의 견조한 성장 전망과 함께 산업 확대가 주목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선거 관련 SNS 테마가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가 반영된 것이 단순한 테마보다는 인터넷 및 모바일 산업에 대한 신성장이 주목되는 기업에 주목할 전략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모바일 신산업 산업의 성장 중소형주로 주가 부각되고 있는 종목으로는 네오이즈 게임즈가 한글과 컴퓨터, 인프라웨어가 있는데요. 네오이즈 게임즈는 페이스북과 음원 서비스 연동 및 모바일 게임 고성장이 전망되며 한글과 컴퓨터는 모바일 오피스와 클라우드 오피스 등의 신산업 분야가 주목할 수 있고
인프라웨어 또한 역시 모바일 오피스와 컨텍스트 솔루션, 그리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음성인식이 두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관련지 연장선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다음인데요. 다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이유가 매수 타이밍으로 접근하시 가장 좋은 타이밍 같고요.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면서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마케팅 및 신규 모바일 비즈니스를 위한 비용이 집중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1분기와 2분기의 연속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개선되며 1분기에는 과거에도 비용 지출이 제한되면서 영업이익률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는 기업 광고 집행에 집중되어 있는 계절적 성수기에다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이라는 광고 특수화 기대되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1,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와 비교해볼 때 34%와 14%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2년도 오버초와의 계약 만료 및 모바일 수익 모델에 대한 또 하나 성장 모멘텀이 있는데요. 모바일 인터넷 사이트별 이용 기준으로 다음이 1위 정도로 47% 차지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41%, 네이트는 7% 정도로 2012년도 상반기부터 이러한 모바일 트래픽을 이용한 수익 모델을 확보할 것으로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와 검색 광고 매출액이 12년도 360억 정도를 기록하며 전체 매출 6.8% 비중을 차지할 것 전망됩니다. 1분기 중에는 다음 자체 모바일 게임 플랫폼을 통해 일본 SMP 게임 기업인 게임웨어의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판매할 또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음에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4만 7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금연은 일봉상 120일 돌파 시도 중이기 때문에 현 가격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추 14만 4천의 안착 여부를 확인하며 매수 타임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 초반부터 주가 흐름이 엇갈렸던 종목들 좀 확인해 볼게요.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최종 승인 난 이후에 이 양 기업의 주가가 좀 엇갈리는 흐름입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얻었다라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털고 가야 한다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는데요.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좀 드리기 앞서서 일단 은행 전체적인 업종 간단하게 좀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4분기 부실 정리 증가로 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4분기 은행 단기 순이익은 3분기 대비 25% 감소할 전망으로 그 이유는 은행의 대출 부분이 전분기 거의 늘지 않았던 것과 보수적인 대출 증대와 노력과 함께 연말 기업들의 부채 지표 개선을 위한 부채 상환 그리고 은행의 연말 대규모 부실 채권 정리 부분이 있으며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부실 증가 및 연말 부실 정리를 위한 대규모 상각 처리와 은행 기업의 부실을 기인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말 자산 전환성 지표 및 공격적인 부실 정리로 안정화되어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 업종들 중에서 ROE에 대해서 차별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당초에 기대했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건전성 관리 강화에 따른 성장성 저하로 은행의 대출 성장률은 당초 예상했던 6%보다 낮은 4, 5% 정도로 될 전망이며 신규 대출은 보수적으로 자제하는 가운데 만기 비율에 대출 또한 역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을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을 간단하게 코멘트해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7일 외환은행 자회사의 편의 신청권에 대해 정식 승인 부여함에 따라서 외환은행은 공식적으로 하나금융지주에 인수되었습니다. 2011년도 9월말 현재 하나금융 연결 BIS 자기자본 비율이 13%이며 외환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은 13.9%로 금융위가 정한 수준 기준을 충족했으며 단 외환은행 인수자금 일부가 부채로 도달하였으나 경영 건전성에 대한 현재 제약은 없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외환은행이 인수돼 부영업이 가능해졌는데요. 외환은행이 논스타 지분을 51%를 주당 11,900원에 인수함으로써 수출입 은행 지분을 포함하면 영업이익은 4,514억 원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환은행 하나금융주의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의 주가가 이미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으나 인수 실패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 일부 반영되고 있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목표가는 5만 원이며 손절가는 3만 7천 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종목 모니터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의 유석균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